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이동영 작가의 글 중 일부입니다. 세상은 그렇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길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으며, 벽이 있으면 문이 있고, 내가 빨간불일 땐 누군가 파란불인 것. 불공평해 보이고 더러워 보여도 관점을 달리한다면 세상은 이내 살만한 곳이 된다. 네, 맞아요. 항상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본다면 세상 전부가 다 싫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내가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떤 누군가는 내 이익만큼의 손해를 보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고요. 힘든 상황이어도 관점을 바꿔서 좋은 쪽으로 쳐다본다면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희망의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시 서초구 서초 아이누리 한의원 황만기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황만기 박사님과 함께 뼈 잘 붙는 한약 접골탕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뼈 부러지는 일이 은근히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르신들은 특히 더 위험하실 수가 있잖아요. 우선 골절의 정의부터 좀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반인 분들이 뼈가 부러졌다, 뼈에 네. 기스 났다, 뼈에 금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골절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조금 보다 의학적인 정의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뼈에 강한 외력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약한 외력이지만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작용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외력이 작용을 했었을 때 뼈가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엇나가 가지고 좀 어려운 용어지만 뼈의 연속성이 소실된 상태다. 요게 이제 골절의 정의, 프랙처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은 뭐 이렇게 골절 같은 경우에는 한의원이나 정형외과에서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네. 대표적인 병증 중에 하나인데요. 조기에 적절하게 잘 발견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거의 큰 불편함 없이 후유증 없이 잘 회복이 되어지지만 골절 종류,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골절 종류가 좀 안 좋은 골절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런 골절 종류이거나 아니면 뭐 금방 뭐 세월 지나면 좋아지겠지, 세월 가면 저절로 붓겠지 이런 이제 안이한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조기에 집중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굉장히 후유증이 좀 심할 수 있는, 불편감도 심할 수 있는 그런 병증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골절 문제가 사망률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하셔야 된다.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병증으로 더 많이 이렇게 부각이 될 병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중에 뼈에 그냥 금이 간 것도 골절이라고 하셨어요. 이것도 골절에 포함이 되나요? 맞습니다. 포함이 되고요. 그 단순 골절 또는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리니어, 그러니까 선상 골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그렇죠. 그런 골절의 종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뼈가 빠개졌다는 표현도 일반인들이 하시는데 아. 그걸 분쇄골절.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갈린 것처럼 심하게 이렇게 교통사고 심하게 당하거나 그렇죠, 할 때. 그렇죠. 뭐 네, 이렇게 네. 차가 내 다리뼈 위로 이렇게 지나간다 아, 했었을 네. 때 뼈가 이렇게 빠그러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뼈에 세 개의 조각 이상으로 나뉘게 된 거를 분쇄골절이라고 하고 또 이제 골절의 모양에 따라서 네. 완전히 골절된 경우가 있고 양쪽의 겉질뼈가 다 연속성이 소실된 경우를 완전골절이라고 하고 아. 그다음에 소화골절에서 많이 보는 부분골절도 있습니다. 뭐냐면 한쪽의 겉질뼈만 이렇게 연속성이 소실된 상태인 거죠. 네. 그리고 골절의 모양에 따라서도 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어. 그 이렇게 가로로 쪼개지는 경우, 그다음에 네. 세로로 쪼개지는 경우 각각 횡상골절, 트랜스버스 네. 골절이라고 하고 종상골절, 요거는 롱지튜디널 골절이라고 하고 이게 사선으로 쪼개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러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 오블리크라고 표현하고 이상하게 나선형으로 쪼개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충격의 방향에 따라서 그런 거를 이제 스파이럴 골절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사실은 병적 골절이라는 개념이 요새 점점 더 부각이 되고 있는데 요새 뼈 엉성증이라고 표현하는 골다공증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있거나 아니면 뼈에 감염이 있거나 뼈에 종양이 있는 경우에 약한 충격에도 쉽게 이렇게 골절이 되는 그런 상황을 또 병적 골절이라고 표현을 하고 사실은 제가 마지막 요 골절의 패턴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려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생활체육인들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네, 네. 이 스트레스 골절, 피로 골절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약한 자극이라도 반복적으로 좀 충격이 왔었을 때는 네. 조금씩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골절되어 나가는 예를 들어서 육상 선수 같은 경우나 아니면 옛날에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 피겨 스케이팅, 네. 점프 동작 많이 하다 보니까 발등 골절이 있을 수 있고 육상 선수들은 정강이뼈 골절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 인구나 뭐 이렇게 테니스 치는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발등이나 정강이뼈 골절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피로 골절, 스트레스 골절이라고 하는 거죠. 아. 예를 들면 군인들 같은 경우에도 네. 사실은 오랫동안 행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골절이나 피로 골절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계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까 말씀 주신 다른 양상들은 뭐 의학적인 구분이라면 이 스트레스 골절은 좀 우리가 기억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 게 예. 정말로 뼈가 부러지거나 뭐 어디 뭐 다치거나 이런 게 아니라도 골절이 올 수 있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뼈에 이제 살짝 금간 정도인데 굉장히 아프고 제가 얼마 전에 치료한 발레 소녀 같은 경우에는 네. 발레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리 끝에 세 번째 발가락으로 이렇게 서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스트레스 골절이 돼가지고 똑같 부러졌는데 거기가 잘 회복이 안 되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아주 미세 0.1mm만 골절이 되더라도 굉장히 그 선수 생명에 좀 지장을 줄 수도 네. 있는 그런 골절 상황이 피로 골절이나 스트레스 골절이기 때문에 일반인분들도 좀 경각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골절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어르신들 크게 다치신다, 뭐 이게 뼈가 잘 안 붙는다 하거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골절에 대해서 좀 따로 각별하게 할 수 있는 치료 방법들이 있나요? 예, 제가 그냥 이렇게 치료하면 좋겠다 그러면 안 믿으실 수 있으니까 최근에 나온 네네. 아주 유명한 논문, 아주 그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도 있었구나라고 했던 논문 하나를 좀 소개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대만, 그러니까 타이완에서 연구된 네네. 논문입니다. 이게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증거 능력이 높은 연구를 수행을 했는데 실제 케이스를 케이스를 임상 거죠? 케이스를 한약을 투여한 군과 투여하지 않은 군을 가지고 고관절 골절, 똑같은 고관절 골절이고 정도도 비슷한 각각 556명씩 그러니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임상 시험을 한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최근에 과학적인 충분성이 인정돼 가지고 논문으로 발표가 됐는데 그래요? 굉장히 이렇게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뼈가 부러지면 일단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사망률까지 높아지나요? 맞습니다. 거의 고관절 골절, 완전 골절의 형태로 노인분들이 60세 네. 이상 노인분들이 고관절 골절이 있게 되면 1년 이내 사망률이 10%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공중보건학적인 의미, 사회적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의료비가 또 굉장히 증가하는 대표적인 병증입니다. 그리고 고관절 골절이 됐기 때문에 움직이질 못하시니까 네. 가족들에 대한 의존도도 엄청 높아지기 때문에 가족 불화로까지 이어질 수 그럴 있는 수 있죠. 당신이 봐야 된다, 네가 봐야 된다 뭐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병이 고관절 골절인데 대만에서 이런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를 1000명이 넘게 시행을 했는데 한약을 복용한 군에서 비복용군에 비해서 네.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게 네. 사망률이 굉장히 낮아지는 현저하게 낮아지는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확인이 됐고 또 하나
재수술률과 재입원율이 둘 다 동시에 낮아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값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고관절 골절에 또 이제 많이 쓰였던 약제들이 어떤 약제들이냐 그걸 또 검증을 했더니 네. 제일 유명한 한약제 중에 뼈 부러질 때 많이 쓰는 약제가 속단이라는 약제거든요. 속단. 속단. 네. 그러니까 속단하지 마. 그랬을 때 한글명은 동일한데 아. 속단은 뭐냐면 끊어질 단자에 이을 속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끊어진 걸 이어주는. 약제네요. 맞습니다. 그 효능을 가지고 약제명을 만들었죠. 그리고 두충이라고 하는 약제. 네. 그리고 처방명으로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약제명 중에 골쇠보라고 하는 약제가 있습니다. 뼈가 아까 제가 분쇄골절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뼈가 빠그라졌을 때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옛날서부터 전통적인 약제가 골쇠보인데 골쇠보. 골쇠보, 속단, 두충 이런 약제들이 굉장히 요 대만 연구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야기하는 만들어주는 한약제다. 이렇게 이제 나타났었고 또 하나 네. 독활기생탕이라고 하는 처방 아주 유명한 처방인데 근골격계에 많이 쓰는 그리고 네. 서경화혈탕 그러니까 어혈을 좀 풀어주고 경락을 풀어준다. 그래서 서경화혈탕이라는 처방이 있는데 네. 어쨌든 이런 두 가지 처방도 굉장히 고관절 골절에 유의미하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입증된 과학적으로 충분성이 입증돼 가지고 논문으로 발표된 거를 저는 꼭 한번 소개해 드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또 어르신들도 문제지만 아이들은 또 성장기인데 뼈 부러지면 뭐 좀 약간 변형이 올 수도 있고 성장이 둔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 제 조카가 실제로 얼마 전에 좀 축구하다가 다쳐가지고 예. 네 그랬는데 그러면 이 아이들에 대한 뭐 한의학적 처방도 있나요? 맞습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면 안 믿으실지 모르니까 저는 네네. 항상 논문으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네네. 2018년도 굉장히 좀 따끈따끈한 네. 논문이죠. 2018년도에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인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보다 더 증거력이 높은 RCT 논문입니다. 어떤 거죠? 그러니까 랜더마이즈드 컨트롤 트라이얼이라고 해가지고 대조군, 그러니까 랜더마이즈드 됐다라고 하는 거는 무작위 실험을 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5년 동안의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5년이면 꽤 긴 시간이죠. 꽤 긴 시간 동안 네. 그러니까 중국에는 뼈 부러진 소아청소년 환자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인구가 같아요.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애기들한테 그러니까 임상 시험을 진행을 했더니 네. 한의학을 활용해서 골절 치료를 했던 애기들의 유효성이 통계적으로 매우 현저하게 높았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논문 결과였고 네. 두 번째 논문 결과는 치료 기간, 골절이 치료가 돼가지고 일상생활에 복귀한 치료 기간이 현저하게 낮았다. 그러니까 골절 치료 기간 자체가 금방 된다. 짧아져. 금방 빨리 좋아진다 이거죠. 아까 제가 뼈 잘 붙는 한약 접골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몇몇 가지 처방들은 아기들한테도 굉장히 유의미한 퍼포먼스를 낸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가장 많이 처방된 소아청소년 골절에 가장 많이 처방된 한약제는 당귀. 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리고 천궁이란 약제. 당귀 천궁은 많이 그래도,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린 접골탕의 핵심 약제가 사실은 당귀천궁인데 당귀는 뼈세포 자체의 증식 효과가 사실은 입증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홍화씨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리어카에서 홍화씨 그냥 막 드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어른들보다도 아기들 골절에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하는 게 중국 연구 결과 밝혀져 있었고 여기도 네. 마찬가지로 골세보라든지 아니면은 신근초라고 있습니다. 요런 약제들이 뭐 이렇게 굉장히 유의미하게 소아청소년 골절 환자들을 치료를 해냈다. 이런 논문 결과가 있어서 이것도 꼭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고 사실은 그런 약제들을 그냥 막 약장탕처럼 다려가지고 아무 비율 없이 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그런 약제들을 정확한 한의학적 처방 구성 원리에 따라서 적절한 용량으로 배합을 했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유효성이 증가하고 치료 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단축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건 좀 다른 얘기인데 저도 어릴 때 뼈가 부러졌다기보다 빠졌다라고 해야 될까요? 뼈가 빠졌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치료가 제대로 안 됐는지 예. 정말 잘 나이가 좀 뭐 들은 건 아니지만 좀 예. 이렇게 정점 커가니까 예. 정말 비 오면 쑤시고 그럴 수 하더라고요. 있습니다. 그게 이제 네. 소아에게서 조금만 힘 주면은 탈구가 많이 되는데 네. 탈구가 있고 약간 빠진 아탈구가 있는데 뭐 골절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네. 정확하게 그때 제대로 맞춰야지 아. 그렇지 않으면 이게 관절의 통증을 언제든지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아탈구 상황이든 아니면 탈구 상황이든 아니면 골절의 상황이든 가까운 한의원이나 정형외과 가셔가지고 조기에 적절하게
제대로 된 집중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 정말 제대로 된 치료가 중요하다는 건 뭐 몇 번을 언급해도 뭐 모자랄 것 같은데 골다공증 환자분들은 정말로 뼈에 이게 구멍이 있는 거죠? 뼈 엉성증이라고 표현하죠. 뼈가 이제 엉성하게 설기설기 구멍이 숭숭숭숭 뚫렸다. 그거 네. 이제 골다공증이라고 하죠. 그러면 정말 의학적 지식이 없는 저 같은 경우에 봐도 이 골절이 되면 더 심각하게 되거나 잘 안 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골절도 잘 되지만 네. 골절이 한번 걸리면 아까 병적 골절의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더 좀 오랫동안 네. 후유 반응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다시 또 대만 연구 하나를 좀 소개시켜 드려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골다공증 아까 제가 골절 뼈를 좀 잘 붙게 하는 한약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들한테 적절하게 한약 처방을 하게 됐을 때 실제로 골절의 발생률을 얼마나 낮추는지 아니면은 위험도를 얼마나 낮추는지에 네. 대한 연구가 정말 더 따끈따끈합니다. 2019년도 2월 달에 발표된 논문이 있는데 정말 얼마 안 됐네요. 그렇죠. 이거는 또 네. 코호트 스터디였어요. 이것도 어떤 거죠? 코호트 스터디는 로마 군대 한 로마요? 대대를 네네. 코호트라고 하는데 이게 연구 방법 중에 굉장히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잘 드러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연구 방법론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코호트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 10년 동안의 자료를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에게 적절하게 한약 처방을 했더니 얼마나 골절의 발생률이 줄어드는가 위험률이 줄어드는가 네. 이거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논문이 나왔는데 네, 2019년도에 굉장히 재밌는 결과였습니다. 어떤 아주 거죠? 현저하게 그 그래프를 보면은 현저하게 발생률과 위험도가 낮아지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위험도를 비교했다는 게 논문의 핵심적인 특징이었습니다. 뭐냐면 네. 한약을 그냥 주면 좋아져 이게 아니고 네. 한약을 줘서 좋아진 사람들, 위험도가 낮아진 환자들에게 네. 세 그룹으로 다시 나눴어요. 뭐냐면 부작용이 있는 뭐 이런 건가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 거를 검증을 했는데 어떤 게 가장 가성비가 높을 것인가. 한약이 사실은 비용이 좀 되기 때문에 주구장창 계속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30일 미만으로 골다공증 환자들한테 처방을 했었을 때 얼마나 유의미성이 있는지를 네. 검증한 그룹이 있고 네. 30일에서 180일, 그러니까 한 달에서 6달 먹은 그룹으로 또 나눴고 네. 그다음에 6달 이상 1년까지 먹은 그 세 그룹으로 나눴더니 결론만 말씀드리면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네. 한 달에서 6달 동안 집중적으로 처방을 받았던 골다공증 환자들이 네. 가장 가성비 높게 가장 효과성 높게 반응을 해내더라라고 하는 게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이 됐습니다. 즉 30일 미만으로 이렇게 복용한 군에 비해서는 한 달에서 180일 먹은 군이 훨씬 더 위험도가 낮아지고 그다음에 골절 발생률이 낮아졌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네. 180일 이상 1년 동안 먹은 군에 비해서는 그렇게 차이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가성비 높게 골다공증에 대해서 골절 위험도를 낮추려면 적어도 한 달에서 네. 6개월 정도 동안을 집중적으로 먹는 게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시사하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항상 저도 방송을 이제 좀 하다 보니까 많은 말씀을 듣는데 한 달 정도는 드셔야 하고 뭐 한 맞습니다. 달 정도는 치료하셔야 하고 뭐 3개월 길게는 6개월 항상 정말 짠 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짠 게 아닙니다. 논문에 네.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이게 정말로 팩트가 뭐 예.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니까 좀 더 신뢰가 가기도 하는데 맞습니다. 그 뭐 정말로 자전거, 야구, 축구 정말 요즘에 생활체육 말씀하신 대로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갈비뼈가 예. 부러지거나 하면 이 석고대를 차고 다니는데 이게 또 은근히 불편하기도 한데 그냥 여기에만 의존하거나 뭐 다른 치료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 옆구리 골절, 네. 갈비뼈 골절이거든요. 그냥 야구 선수도 이렇게 데드볼을 맞거나 네네네. 아니면 자전거 타다가 이렇게 넘어지시거나 하면 갈비뼈가 잘 나가시는데 갈비뼈는 사실은 석고붕대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곳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몸통 전체를 이렇게 감을 수도 없고 숨쉬기도 불편하고 네. 그러니까 그냥 세월만 기다려야 된다라는 소극적인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쉬우실 텐데 네. 아니면 통증 조절하는 양약을 좀 처방받는 정도로만 이제 관리를 하시는데 이것과 관련되어서도 일본에서 나온 최신 논문을 제가 좀 소개를 오늘 드려볼게요. 굉장히 여러 나라들을 여행하게 되네요. 제가 네. 논문을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일본에는 사실은 한의사 제도가 없어서 거기는 양방 의사 선생님이 한약도 처방하고 양약도 처방하는
그렇게 이제 양약과 한약을 비교한 임상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은데 네. 요거는 세 개의 병원에서 3년 동안 170명을 대상으로 85명 임상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네. 뭐냐면 똑같이 갈비뼈가 부러졌을 때 한 85명에게는 한 그룹에게는 양약 중에서 엔사이드 계열 양약을 골절에 많이 쓰거든요. 네, 어떤 엔사이드 거죠? 계열 양약은 뭐냐면 non steroidal anti inflammatory drugs라고 해가지고 비스테로이드성 네. 항염 제제라고 표현을 한 쉽게 겁니다. 말해 스테로이드를 안 썼다라는 스테로이드는 거네요. 안 썼지만 네. 그러니까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그런 이제 음. 엔사이드 계열 약을 많이 쓰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스테로이드 쓰면 이게 부작용도 좀 많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엔사이드 계열 약을 많이 쓰는 그룹이 있는데 그 85명에게는 엔사이드 계열 약을 그냥 통상적으로 주는 것처럼 준 거죠. 그런데 일본에서 아주 오랫동안 많이 처방돼 온 치타박일방이라는 처방이 있거든요. 이거는 네. 천궁이 주약입니다. 아. 아까 제가 당귀천궁 얘기했을 때 천궁 네. 그리고 계피. 계피가 또 중요한 약재고 감초도 들어가고 아. 상수리 나무 가지인 박속이라는 약재도 들어가고 네. 어쨌든 그런 대황이라는 약재도 들어가는데 어쨌든 요 치타박일방을 또한 85명한테 줬어요. 네. 그랬을 때 어떤 쪽이 더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골절 치유 반응이 보였는가를 검증한 논문인데 네. 놀라웠게도 엔사이드 계열 약재보다 요 치타박일방이 훨씬 더 유의미하게 골 유합 반응이 일어나더라. 아. 그리고 치료 기간 자체가 단축되더라. 라고 하는 게 통계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갈비뼈 골절, 이렇게 늑골 골절 있으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그런 이제 적절한 한약재를 적절한 비율로 구성을 맞춘 맞춤 처방의 형태로 가까운 한의원에서 좀 치료를 받으시면 어떨까. 훨씬 더 치료 기간이 단축되는 게 이미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이 돼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꼭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아, 그러면 실제 치료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편하게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언급드렸던 발레 소녀 얘기입니다. 아, 네. 그 발레 소녀가 거의 국가대표 상비군 수준의 그 이렇게 발레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이제 선수로 성장할 친구라고 보여지는데 네, 네. 그 친구가 한 1년 전쯤에 저희 한의원에 내원을 한 거죠. 네. 만 14세, 15세 그 사이의 연령으로 그랬었을 때 아까도 이렇게 발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을 축으로 해가지고 네. 서야 되는, 오랫동안 서 있어야 되고 동작을 해야 되는, 그리고 하루에 뭐 10시간 이상 연습도 해야 되는 그런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그 전형적인 스트레스 골절 상황이었죠. 네. 그런데 뼈가 그렇게 심하게 이렇게 뭐 부러진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부상을 당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연습을 오랫동안 많이 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약한 세 번째 발가락으로 온몸의 체중을 지탱을 해야 되니까 그 중력 과부 같은 걸 받다 보니까 0.1mm가 네. 이렇게 금이 간 거죠. 그런데 0.1mm라고 해가지고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것이 굉장히 붓고 네. 굉장히 아프고 뭐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연습을 못 하니까 네. 이제 이 친구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모 대학병원의 정형외과에 가서 찍어보니까 0.1mm 정도가 벌어져 있는데 이게 되게 안 붙는 뼈다. 되게 안 붙는 뼈여가지고 가급적이면 안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발레를 또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렇죠. 그걸 안 사용할 수가 또 없는 거죠. 당분간은 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근데 이제 거기서는 특별히 해줄 게 없고 네. 그냥 쉬어야 뭐 된다. 쉬어라. 그렇죠. 그리고 뭐 칼슘 제제 같은 거, 멸치 같은 거 많이 먹어라. 이런 이제 정도로만 소극적 어떤 관리법 말고는 네. 해줄 게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뭐 이렇게 블로그 같은 데다 제가 이제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쭉 다 정리를 해놓으니까 그걸 어떻게 찾아보고 왔어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치료를 해도 붙을까 말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예후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네. 이제 아기가 좀 청소년이다 보니 네. 좀 빨리 붙을 수도 있긴 해요. 네, 네. 빨리 붙어도 한 6, 7개월, 7, 8개월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라는 예후 진단을 받고 왔는데 네. 이 친구가 한 정말로 적골탕을 한 2달 반, 3달 조금 못 되게 먹었거든요. 근데 아. 완전히 유합된 상태로 이제 선수로 복귀가 됐고 지금까지도 전혀 이제 다시 재발이 안 된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아,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예. 이
적골탕을 먹었던 3개월 동안은 어쨌든 발레를 아예 쉬었나요? 쉬었죠. 아. 그러니까 베드레스트 상태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제가 그랬죠. 이거는 치료과 증대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무리하면 안 된다. 조금 좋아지더라도 계속 쉬고 네. 어느 정도 유합 반응이 확인이 된 다음에 이제 다시 복귀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였죠. 그래서 대학병원의 예후 진단보다는 훨씬 더 빨리 그러니까 조기 복귀가 가능했었던 그런 사례가 좀 최근에 제가 진료했었던 좀 극적 사례에 해당이 되고 네. 두 번째는 제 친동생의 대학교 동료이면서 직장 동료의 그럼 어머님 남 아닌가요? 거의 남이죠. 제 친동생이 어쨌든 네, 네, 친구의 네. 어머님이신데 네네네. 그 너무 큰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분쇄. 분쇄골절. 네네. 이게 뼈가 너무너무 심하게 이제 뼈가 부러지셨는데 이분이 하필이면 또 골다공증이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렇죠. 나이가 또 있으시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네. 뼈 회복의 능력 자체도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으신 상황이셨는데 네. 제 동생의 소개로 어쨌든 좀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꼼짝없이 이분은 진짜 1년 반, 2년 동안 누워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네. 상황으로 예후를 들었었는데 이분 한 6개월인가? 6개월도 안 됐었습니다. 한 5개월, 6개월 정도.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한 달에서 6개월 정도 이렇게 집중 치료를 좀 받는 경우가 흔한데 이분은 한 5, 6개월 정도 집중 치료를 받으셨어요. 근데 완전히 다 붙진 않았지만 그 중요한 고관절 골절이 일단 제일 먼저 회복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엉금엉금이라도 좀 걷는데 네. 보행하는 데는 좀 괜찮아지신 상태로 회복이 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논문을 읽었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은 굳이 처방하지 말고 네. 6개월까지만 처방을 하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조금씩 이렇게 걸으시면서 베드레스트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뼈에 좋은 음식으로 좀 해결을 하자. 아니면 당귀차를 좀 많이 드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해서 지금은 이제 많이 그러니까 보행이 가능하신. 근데 이제 한번 고관절 골절이 되면 또 되게 잘 이제 재발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도 조심조심 생활은 하고는 계시지만 아직까지는 재발은 안 됐던 그런 케이스가 최근에 있었던 좀 극적으로 좀 빨리 좋아졌던. 그러면 제가 혼자 순간 드는 생각이 이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이 굳이 뼈가 안 부러지더라도 이걸 좀 드시면 이게 뼈 약간 골밀도 개선에 좀 도움이 되나요? 맞습니다. 지금 그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네. 아까 이제 대만 연구 말씀을 드렸지만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에게 특정한 한약, 뭐 네. 적골탕과 같은 특정한 한약을 투약을 하게 되면 적어도 한 달에서 한 6개월 정도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다공증의 예방 효과를 통해서 골절의 위험도가 낮아지는. 아, 예방도 가능한가요? 그렇죠. 아. 위험도가 낮아진다는 의미가 사실은 예방 효과인 네. 거거든요. 위험도가 낮아지고 그다음에 골절의 발생률이 줄어드는 상대적으로 아. 줄어드는 효과를 이미 대만 연구에서 입증을 해냈기 때문에 코호트 네. 스터디로 그러니까 코호트 스터디가 굉장히 이렇게 그 근거력이 높은 증거력이 높은 연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냥 비단 전통적인 문헌에만 있다고 해가지고 주장만 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확립된 어떤 연구 결과값이 있다라고 하는 점은 저는 특별히 좀 강조를 드려보고 싶고요. 네. 말씀이 나왔으니까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네네. 그 뼈가 부러지면 조직학적으로 3단계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자연치료 과정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뼈가 부러지면 인체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당연히 이제 자연치유가 되는데 아, 첫 번째는 그러니까 자연치유 과정을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요걸 적골탕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염증기가 있습니다. 염증이 우리가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연치유 기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뼈가 부러지면 일단 뼈 근처에 혈관도 같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피가 새 나옵니다. 그래서 혈종 같은 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염증 반응이 있고 그러니까 붓고 아프고 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조직학적인 치유 단계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복원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종이 생긴 게 이제 인체에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가골, 그러니까 미성숙 뼈가 이제 슥 채우기 시작하는 단계가 복원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네. 그게 보통 뭐 한 수주에서 수개월 정도 갈 수가 있는데 어쨌든 복원기를 지나면 이제 골 유합 반응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이렇게 재형성기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뼈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네. 재형성기인데 재형성기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갈 수도 있어요. 환자의 어떤 골다공증 유무에 따라서 어쨌든 요런 이제 염증기와 복원기와 재형성기의 자연치유 과정이 있는데 네. 한의학에서는
그 치료법 자체가 3단계로 또 나뉘어집니다. 아. 여기에 딱딱딱 맞춰서 우리 네. 선조들이 딱 연구를 미리 해놨는지 통찰력으로 그냥 직관으로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첫 번째는 활혈화업법이라고 그래서 활혈화업. 어혈을 풀어줘야 된다. 네. 일단 그쪽으로 이렇게 영양물질을 많이 보내줘야 되고 막힌 어혈을 뚫어줘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치료 단계이고 네. 두 번째는 두 번째 치료 원칙 때문에 사실은 접골탕이라는 명칭을 저희가 붙인 건데 접골 속근입니다. 접골 속근이요. 네, 근육을 뼈만 부러지지 않잖아요. 근육도 같이 이렇게 찢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육을 이어주고 접골, 골을 붙인다. 아. 그런 약제를 처방한다. 그래서 접골속근법이라고 하고 세 번째는 건장근골. 그러니까 오랫동안 와상 상태에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네, 뼈 부러지면. 그렇죠. 그러니까 근육이 많이 왜소해졌을 거란 얘기죠. 근감소증이 일어났을 거니까 그런 것들을 건장하게 만들어준다. 사회생활 복귀를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3단계 치료법을 형성을 해놓은 거를 이미 500년 전에 문헌에 나와 있는 그런 골절 치료의 한의학적인 치료 원칙이기 때문에 이 치료 원칙에 따라서 접골탕이 이렇게 처방 구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끝으로 정말 뼈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뼈가 튼튼해야 말씀 주신 골절도 덜 생기게 될 텐데 좀 평상시에 뼈 관리 방법 이런 것들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특히 이제 갱년기에 들어가신 여성분들 골다공증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갱년기가 되면은 실제로 골 밀도가 낮아지고 골질이 네. 좀 연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제일 많이 추천하는 한방차가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당귀차입니다. 당귀차. 당귀차는 굉장히 흔하게 시중에서도 구할 수 있는 좋은 한방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좀 하루에 한두 잔 정도 이상씩 섭취를 해주시고 종이컵으로 한두 잔 정도죠? 그렇죠. 종이컵으로 한두 잔. 그리고 또 저는 유산소 운동을 그러니까 무리하게 막 이렇게 뭐 힘 키우는 운동 하지 마시고 네.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유산소 운동을 뭐 걷기 같은 거를 하루에 한 3, 40분 이상씩 꾸준하게 하는 것이 뼈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생활 습관법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멸치나 이런 거 지속적으로 그렇죠. 먹으면 좋나요? 그런 것들은 뭐 편식 없이 다 많이 드시면 좋으실 거예요. 우유도 많이 드시고 계란도 많이 드시고 멸치도 많이 드시는데 저는 당귀가 굉장히 이렇게 애착이 가는 한약재여가지고 실제로 뼈 세포를 증식시키는 그런 작용이 이미 입증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운동선수들한테도 그런 당귀차를 많이 권합니다. 뼈가 더 튼튼해진다. 도핑에도 문제가 없으니까.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뼈 잘 붙는 한약 접골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황광기 박사님께서 접골탕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주제와 연관 없어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케일입니다. 케일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케일 이렇게 과일이랑 같이 많이 갈아 드시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예, 샐러드로도 케일이 많이 네.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죠. 네. 세계보건기구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한 거를 보니까 가장 이렇게 영양 높은 그리고 가장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최고의 채소다. 이렇게 일단 슈퍼푸드 이런 건가요? 슈퍼푸드라고 이제 슈퍼푸드 중에 슈퍼푸드다. 이렇게 이제 슈퍼푸드. 그렇죠. 울트라 초 슈퍼푸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극찬을 받은 채소가 바로 이 케일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케일은
채식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채식주의자 요새 이제 많이 늘어나셨는데 네. 하늘이 주신 축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영양 성분을 제가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 텐데 그것들을 보면은 야 정말 그게 그냥 과장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 케일에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홈쇼핑에 많이 나오는. 맞습니다. 네. 근데 일반 웬만한 야채나 채소 중에서 가장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아요. 그래서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게 되면 이게 항산화 성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암을 가지신 분들, 종양을 가지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추천이 많이 되는 식품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면역 기능도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항암 효과도 있기 때문에 피로나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한테도 적극 추천되는 그래서 활력감과 에너지를 많이 주는 채소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네네. 두 번째는 이게 눈에도 되게 좋아요. 눈에 좋은 건 당근 아닌가요? 예, 당근도 좋지만 네. 그 루테인 성분이 이 케일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력이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수험생분들 그리고 네. 노인분들, 노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추천이 많이 되고 여성분들 중에 안구 건조증 있으신 분들도 이 케일이 굉장히 많이 추천이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뼈 건강과 관련된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네. 비타민 K가 아주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칼슘과 마그네슘 성분도 아주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뼈 건강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K를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케일이 몰랐는데 이 양배추랑 뭐 가족이라고 해야 되나? 같은 원종이라면서요? 예, 거의 뭐 친척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양배추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위 건강, 소화기 건강에 굉장히 네. 좋다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 실제로 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 비타민 U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위염이라든지 위궤양 환자분들 우리나라 분들 중에 굉장히 많으신데 네. 위장 점막 기능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비타민 U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역류성 식도염에도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게 네. 케일이 한의학적으로는 좀 이렇게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몸이 좀 차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케일보다는 신선초로 좀 대체하시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몸이 찬 분들만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케일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꿔가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힐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황만기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을 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요. 네네. 여름에, 겨울보다 여름이 더 살이 시리고요. 네. 그래서 여름이라도 막 양발로 신고 있을 정도로 네. 발이 시리고. 네. 선생님, 먼저 양말을 키와 얘기할까? 몸무게 그리고 연세 말씀 주시겠어요? 나이는 58세고요. 네. 몸무게는 63이고요. 네. 키는 59. 네. 지금 제 옆에 황만기 박사님 계시거든요.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디가 구체적으로 많이 불편하신지 천천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몸 자체가요. 예. 오래전에 한 2년 전에 검사를 하니까 저체온증이라 하고요. 저체온증이요? 온도가 낮아요.
저체온증요. 예, 예. 그렇게 검사를 하니 그렇게 또 났고요. 예. 뭐, 이 몸 자체가, 이게 여름 되면은 더 식은 땀은 많이 나면서, 이 막, 이래 위에 막, 더우면서, 이게 살이 차봐요. 발은 차시고. 발도 차고, 오른쪽 다리 전체가, 살 예. 자체가 땅바닥에 이렇게 이지를 못해요. 아, 차봐가지고 그러세요? 시려웠어요. 예. 그 혹시 정형외과나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뭐 이렇게 진료를 좀 받아보신 바가 있으신가요? 허리가 아프니까 이 다리로 내려오면서 아프고요. 예. 지금은 어제 아래부터는 더 심하게 지금 어디 뭐 달리기 하고 나면은 이 다리가 뭉쳐있는 거 맹구로 예. 그렇게 그런 증세로 아파요. 달리기 말씀을 주셨는데 달리기는 하시는 그런 도중에는 거는 특별히 할 문제 일 없으시고요. 없고요. 예. 예. 달리기를 한 다음에 조금 이렇게 실기도 하고 좀 저리기도 하고 그렇단 말씀이시죠? 예, 그런 증세가 그런 막 뭉쳐갖고 이래 아픈 그런 증세가 많이 느껴지고요. 뭉친 제가 느낌 허리가 있으시고 너무 아파갖고 허리가 아프시고 옆으로 이래 돌아 눕는데도 불편할 정도로 아파요. 예. 하루 아프고 시리고. 예, 아프고 시리고 그런 감각적인 불편함도 있으시고요. 예. 그 병원에서 혹시 MRI나 CT를 찍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직은 그거는 안 해봤어요. 예. 얼마 정도 동안 이렇게 불편감을 다리 쪽이나 허리 쪽이나 느끼셨나요?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이게 허리가 되게 아프고 한 지가 한 1년 정도, 1년은 안 됐어요. 이게 예. 아프고 이거 다리까지 내려오면 아플. 아까 그 저체온증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좀 이렇게 추운 환경에서 근무를 많이 하시거나 오래 하셨었어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몸 없으셨고. 자체가 시리고 겨울 되면 더군다나 추위를 더 많이 타면서 여름엔 땀이 너무 많고요. 예. 땀이 많으면서 이 몸을 시리고 그래요. 예. 그 저체온증이라고 하는 거에 계속 제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저체온이라고 하면 저체온증이라고 잘 안 하고 네. 이렇게 뭐 물에 빠졌다거나 보통 해가지고 그렇- 급성적으로 네. 나타나는 병증명이거든요, 대부분. 내가 어제도 그 몸이 좀 이래 막 알레르기라서 뭐가 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체온을 재니까 36.5가 나오더라고요. 36.5도가 나왔고. 36.5, 36.3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뭐 지금 진찰을 하지 않고 특히 이제 맥진이나 복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렇게 전체적인 혈류 흐름이나 이런 네. 활력감 같은 거를 체크하는 데 있어서 맥진이나 복진이 꼭 필요하긴 한데 제가 이제 발바닥도 아파요. 발바닥도 발바닥도 아프시고 아파요. 예. 그런 지금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이렇게 쭉 말씀을 해 주신 것만 가지고 좀 부정확한 제가 이제 정보 상황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네. 추정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연세가 지금 58세이시니까 갱년기를 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제 호르몬 변화 때문에도 감각적인 이상이 아주 많이 나타나거든요. 특히 온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체온과 관련되어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인 흐름 자체가 그런 여성 호르몬 감소에 따른 문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양상 자체가 지금 상열 하한증 상황이세요. 그러니까 아까 식은땀이 많이 나시면서 여름철에 양말을 꼭 신고 주무셔야 될 정도로 발이 차다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리도 싫어요. 그렇죠. 오른쪽 다리만 한의학적으로는 많이 오른쪽 다리만. 어쨌든 예. 이게 위로는 열이 뜨고 아래쪽으로는 네. 차다 그랬을 때 한의학적으로 네. 혈행 순환이 잘 안 됐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양상이 이런 이제 상열 하한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어떤 상열 하한증이고 대표적인 연령대에 전형적으로 지금 드러나시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요게 조금 더 그냥 방치가 되거나 관리가 좀 소홀하게 되면 네. 한의학에서 주로 얘기하는 화병 양상으로도 이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린다거나 아니면 심장이 막 옥죄어 온다거나 감정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울컥울컥 한다거나 폭발을 하는 그런 양상으로도 전개가 되는 게 아주 흔한 임상적인 양상이기 때문에 네. 스트레스 관리도 좀 잘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기 때문에 식은땀도 많이 나고 혈류 흐름을 좀 억제를 해가지고 찬 기운이 더 강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운동을 지금 하신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반가운 말씀이신데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 호르몬도 좀 날리고 교감신경 흥분성도 좀 낮추는 작용을 할 수가 있기 저는 때문에 운동을 하나도 못해요. 아, 못하세요. 아까 달리기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좀 아니. 달리기를 우리가 보통 보편적으로 하고 나면은 이 통증을 느끼는 아, 그런 그러셨군요. 정도라고 돼요. 운동은 전혀 못해요. 전혀 못 말을 하시는군요. 뛰어가고 네, 발목이 맞아요. 아파서 못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거동은 좀 가능하신 걸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신 상황이어서 좀 아쉽네요. 어쨌든 운동을 좀 가벼운 운동이라도, 그러니까 걷는데 좀 불편함이 있으시면 물 속에서 좀 걷는 거는 그래도 좀 편하실 거니까 상대적으로. 저는 네. 물 속에서라도 꾸준하게 이렇게 좀 걷기, 보행 연습을 좀 하시면은 허리 부담도 네. 없고 물의 부력 때문에 발목의 안정성도 그렇게 크게 해쳐지지 않으니까 물에 들어가셔가지고 수영하지 마시고 열심히 걸으시면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감각적인 이상을 한 번에 해결해 주긴 사실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이제 얼마나 네. 오랫동안 갈지, 얼마나 약한 불편함을 느끼면서 관리하면서 갈지, 요것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뭐 뼈와 관련되어서도 당귀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여성분들의 대표적으로 추천이 되는 한방차가 당귀예요. 뼈에만 좋은 게 아니고 혈류 흐름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어혈도 네. 많이 풀어주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분명히 손발도 많이 차시고 배도 좀 많이 차실 거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그런 혈류 흐름을 좋게 해준다는 의미, 또 이제 지금 갱년기 후반 상황이시기 때문에 뼈도 좀 골질도 좀 엉성엉성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했었을 때 당귀차나 천궁차 같은 걸 좀 꾸준하게 드시면 어떨까 선생님, 생각을 당기하고 합니다. 또 뭐라고요? 천궁이요. 전국예. 천궁이라고 있습니다. 그 백화점이나 뭐 이렇게 쇼핑몰 같은 데 가시면은 당귀차, 천궁차 굉장히 많이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하나 먼저 구입을 하셔가지고 드셔보시고 전화가 잘 안 들려. 근데 당기하고 전국예. 예, 하늘 천자의 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내 천자이긴 한데 활궁, 신궁할 때 궁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 천궁 차나 예. 당귀차를 좀 권유를 드려보고 싶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따뜻한 물을 좀 많이 드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물을 조금 드셔가지고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요. 아, 계속 여름에 찬물, 얼음물을 먹었어요. 얼음물 드시지 말고 미지근한 물로 해가지고 예. 소변 색깔 투명해질 때까지 많이 드셔야 돼요. 이게 용량 비례적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입술만 이거는 죽이지 많이 마시고 먹어도 충분히 많이 드셔야 상관없으니까. 된다.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아, 체중이 예. 지금 아까 63kg 정도라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 네, 곱하기 30을 하면 대략 한 1800cc 정도 되겠죠. 아, 예. 네, 곱하기 30 한 다음에 cc를 붙이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하루 최소량으로 드셔야 되는 권장량이니까 하루에 예. 그냥 2리터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가셔가지고 진찰을 꼭 받아보시면은 이게 네.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가 없이 이렇게 기능적으로 나타나는 네. 증상들 같은 경우에는 한의학적인 침치료나 약물치료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혈액순환에도 한약이 있나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당귀나 천궁을 포함해가지고 혈행순환 개선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갱년기 예. 관리에도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사항을 가까운 한의원 가셔가지고 말씀을 주시면 예. 굉장히 예. 관리하시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네, 어머니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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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건강, 마음 건강. 네, 오늘도 전화와 문자 사연으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애청자분들 모두 건강에 도움되는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황만기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박경숙 원장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